안녕하세요. 최근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. 오늘은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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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판결 뒷담화를 같이 진행하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법률과 판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. 유아인 사건인데요. 유아인요. 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. 근데 최근에 네. 좀 마약류 가지고 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네.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영화를 찍었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? 또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그게 진짜 연기였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연기를 위해서 뭐 마약을 한 건 아니겠죠. 그렇죠. 네. 좀 이번 사건을 좀 짚어주시면 좀. 그래요. 유아인 씨 아주 우리나라의 멋진 연예인이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서 앞으로 큰 스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유아인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좀 젊은 나이에 뜨고 그다음에 많은 재산과 그런 걸 갖고 여유가 있다 보니 그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경찰서 앞에서 그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일단은 뭐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유아인 씨가 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한 거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전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뭐 기사를 보게 되니까 뭐 머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 두피, 우리 몸에 있는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검사를 해요. 근데 주로 머리카락에는 오랫동안 좀 남아 있어서 그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뭐 프로포폴, 케타민, 대마, 코카인 네 가지 종류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런 사건 보기 드문 게 보통 하나 하지. 그렇죠. 뭐 이렇게 좀 짬뽕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고요. 이 정도 네 가지 종류의 마약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독이 심하지 않나.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에서 그 떨리는 그 장면이 정말 뭐 약 먹고 했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튼 마약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마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새 뭐 전두환 손자도 마약해서 나오고 그것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. 젊은 사람이 마약 한번 빠지면 사실 나오기가 어렵거든요. 유아인도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다양한 마약을 취급한 사람이라면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렇겠죠. 아마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또 마약을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장재원 아들도 기각됐는데 또 마약을 또 올렸더라고.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거에 관한 법률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이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약 4종이나 투약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좀 형량이 어느 정도나요? 이제 마약 사건들을 하게 되면 일단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어떤 마약을 했느냐. 가장 약한 게 우리가 이제 대마는 좀 약한 편이고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. 거기에 그 가나 다라 마까지 이 종목을 정해놨어요. 어떤 게 마약인지. 근데 지금 그 유아인 씨가 한 거 대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코카인도 있고요. 프로포폴도 있고 케타민이 있는데 지금 코카인은 라목에 속하고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은 마목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대마나 라목이나 마목에 속하는 것들은 그 조금 형이 좀 약한 편이고 그 다음에 다목이나 나목, 다목 이런 것들은 좀 센 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센 편에 들어간 거는 뭐 아편 같은 게 있어요. 아편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유아인 씨가 이전에 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죠.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기본형을 전제로 아마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 6월이나 2년 그 사이에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. 그러면 이게 좀 양형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나
선고유예, 네. 뭐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는지. 이게 제가 볼 때는요, 일단은 뭐 기소유예는 절대로 안 되고요. 네. 집행유예가 되느냐, 이제 실형을 사느냐, 네. 요런 이제 갈리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은 다양한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중독이 많이 됐다고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저도 이제 그 요새 짧은 거 있잖아요. 셔츠. 여기 네. 이제 유아인 씨가 뭐 상탈 때 했던 말이나 말투를 보니까 아, 이분은 좀 환자다라는 네네.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네네. 예,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적절히 치료를 받거나,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치료를 위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해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러면은 네. 네,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걸린 걸 보니까 1년에 프로포폴을 47번을 했대요. 네네. 그러면은 47번이면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고, 프로포폴은 우리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네. 경험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프로포폴은 주로 병원에 공급이 되고, 그거를 병원에 방조하에 하기 때문에, 네네. 예, 그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요.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 한 거가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네. 프로포폴을 이게 치료 과정에 쓴 것이 아니라면 마약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자주 한 사람은 치료하겠다고 하지만 바로 또 마약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. 그쵸. 예. 근데 초범이기 때문에 또 반성한다고 하면 네네. 판사님이 한 번은 알면서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옐로우 카드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지 대신에 않을까라는 생각이. 뭐 이게 마약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행유예를 해주더라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네.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하기 힘들죠. 네. 근데 뭐 풀어놓으면 네. 다시 돌아올 확률이 한 90%는 되죠. 네. 유한 씨가 또 얘기했던 게 바늘공포증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이게 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나요? 이런 제가 부분은? 한번 뭐 저도 이제 바늘공포증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네. 이게 뭐 이제 바늘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너무 알레르기라든가 뭐가 좀 몸에 반응이 오니까 네네. 내가 자면서 치료를 받으면 그 바늘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. 네.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네. 바늘이 어차피 우리 이제 체열을 하든 주사를 맞을 때도 사실은 따끔 하잖아요. 네. 어떤 사람도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지는 않잖아요. 그쵸. 예,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띄어서 하지. 그래서 저는 그냥 변명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의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뭐 다르게 내가 진짜 바늘공포증이 있다면 네. 이 프로포폴 이런 마약이 아니라 네. 뭐 가스마취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대요. 그러니까 마취가 이런 어떤 마약이 성분이 아닌 네네. 다른 방법이 있대요.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네. 굳이 마약을 선택했다는 거는 뭐 훌륭한 변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